네, 반갑습니다. 심상호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6월 평가원 문제를 푸는데 다 풀지는 못했어요. 물론 전 문제를 다 푸는 건 아닌데 주요 문항들을 풀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말을 되게 빨리 하고 했는데도 생각보다 27번의 어떤 이제 특정한 풀이 정도. 좀 간단한 풀이였죠. 똑같다라는 것에서 똑같다는 확률을 찾은 후에 전체적을 빼고 2분의 1을 했는, 그것도 경우수분의 경우수로 푼 것이 아니고 확률로 풀어버렸는데, 일단 그 문제는 좀 오늘 제가 촬영을 하다가 시간이 좀 남으면 끝쪽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은 28번, 29번, 30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쪽 문제를 손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6월 평가원에 대한 어떤 이제 여파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더 많이 이제 사라진 상황인데 복습 차원으로 한번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특히 28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이게 뭐 도형과 극한 문제인데, 뭐 실제로 수능에서 28번의 자리는 항상 2차 곡선이 딱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작년에는 좀 확률화 통계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작년 28번은 2차 곡선이군요. 보통 2차 곡선이 보통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극한이 나왔습니다. 한 3, 4년 전인가요? 4, 5년 전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도 어차피 28번에 도형과 극한이 나왔지만 그의 수능에서 28번에 도형과 극한이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6평이라는 어떠한 특수성, 어떠한 그 다음에 범위가 적다, 좀 이렇게 단 전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나왔을 수도 있다는 거고, 일단 이걸 가지고 단정하기는 좀 그렇죠. 28번이 도형과 극한이라는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9월 평가원 때 일단은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더 판단을 하는 걸로 하죠. 일단 문제는 상당히 길어요. 되게 길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다 읽기에는 시간도 너무 아까운데, 그림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 지름을 하는 반원 호 AB 위에 점피가 있고 중심에 A고 반지름 길이가 AP인 또다시 원 또다시 그랬네요. 또 P라는 점을 잡아놓고 AP라는 길이를 갖다 놓고 난 다음에 또다시 원을 그려놨습니다. 이때 교점을 Q라고 하고, 이때 호의 길이의 배가 3대 7로 나와 있고, 선분의 AB의 중점을 O라고 할 때 OR 호 PQ의 교점을 T. 너무 많습니다. 이게 너무 길게 쭉 적혀 있는데, 이때 세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을 S1, 호 TP랑, 그 다음에 두 선분하고 나머지 걸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 S2로 적혀 있는데, 일단 그림을 보죠. 그림 보기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넘겨버리면, 자, 그 다음에 S1 빼기 S2의 극한 찾아라는 거죠. 자, 바로 넘기겠습니다. 어이구, 여기까지 다 넘어가 버렸네요. 자, 이런 건데, 끝내는 S1 빼기 S2 하시고 분모에는 OH, 요 녀석을 가지고 있는 극한을 찾으라는 이야기죠. 일단 보는 순간 되게 불편한 도형입니다. 이쁘지 않아요. 우리가 평소 때 풀고 있는 그런 도형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빼기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인데, 요때 딱 생각해야 되는 것은 퍼즐이다. 어차피 넓이 빼기 넓이니까 어떤 퍼즐 게임처럼 생각하면 편하지 않을까 라는 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넓이란 놈이 뭐 한 방에 딱 구해주면 제일 좋은데, 안 되면 퍼즐 끼우듯이 그렇게도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 중에 하나고, 그럼 S1 빼기 S2 일단 시작하도록 합시다. 일단 주어지기를, 자, 지름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 이쪽 길이가 1입니다. 다음에 전편한 놈이 위쪽에 있으니까 선땡이 하나 날리실 것 같고, 이쪽에 세타 표시해주고 이쪽에 1 쓰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점의를 기준으로, 얘를 중심으로 가지고 AP를 지름으로 가지는 원을 또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이쪽 자리가 코사인 세타, 이쪽 자리가 얼마 하면 다시 코사인만 하면 세타,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쭉 이렇게 원을 그려놓은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한 개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S1에서 S2를 빼자라는 이야기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잠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뛰는 것 중에 한 개가, 여기 나는 빨간색 표시할게요. 이쪽 부분이 서로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퍼즐 게임이에요. 이게 공통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쪽 부분의 넓이에서 다시 이쪽 부분의 넓이를 빼주게 되면 S1 빼기 S2가 되는데 세모가 공통으로 나가잖아요. 공통으로 다니까 이 세모가 서로 빠지면서 S1 빼기 S2가 만들어지겠구나. 자, 한 번 더 가보죠. 이렇게 잡혀진 것 중에 한 개인데, 여기 나는 요 녀석에다가, 이 녀석의 모양에다가 이 부채꼴을 빼주게 되니까, 이것을 요 빼준단 말은 요 세모가 두 번, 요쪽에 한 번 들어가 있고 이쪽에 한 번 들어가 있으니까 빠지면서 빠져버리겠죠. 그러면 끝내는 이렇게 된 것 중에 한 개네요. 자, 모양 자체가 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모양에서 빼겠다, 뭘 빼겠다, 부채꼴을 빼주면 답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온 것 중에 한 개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이쪽에 나오는 이만큼의 넓이를 찾기 위해서는
또다시 또 퍼즐이네요. 다시 이만큼의 부채꼴의 넓이에서 여기 나오는 이쪽 부분을 이 직각삼각형을 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에 세타가 있으니까 2분의 1에 반지름이 2에다가 코사인 세타 얼마하면 제곱 R 제곱에다가 곱하기 세타 하시고 난 다음에 요 삼각형 빼야 되겠죠. 근데 이쪽 길이가 얼마 하면 사인 얼마 하면 세타가 될 거니까 2분의 1에 다시 사인 얼마 하면 세타 다시 얼마 하면 코사인 세타. 예, 일단은 이쪽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저기서 누굴 빼겠다? 여기 나오는 요 부채꼴을 빼주자. 근데 주어지기를 여기를 3이라 줬고 이쪽을 7, 3대 7로 줬는데 이 자리 세타 이 자리 세타니까 이쪽 자리 어차피 2세타 각은 구할 수 있겠네. 이쪽 각은 얼마 하면 2세타에다가 곱하기 얼마 하면 10분의 얼마 하면 이게 7 해당하니까 5분의 얼마 하면 4가 되는 겁니까? 5분의 얼마 하면 4세타가 5분의 7세타가 되겠네요. 5분의 7세타. 그러면 이쪽 각이 5분의 7세타로 나와 있는 거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하죠. 부채꼴 넓이 빼면 되죠. 2분의 1에다가 1의 제곱에다가 다시 5분의 얼마 하면 7세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이 문제 정답률이 거의 한 50%에 가깝게 나와 있긴 하던데 뭐 그렇게 막 심각한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27번이 조금 사람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물론 빨리 풀면 금방 훅 끝나는 건데 그걸 풀고 난 다음에 다시 28번을 봤을 때의 체감 난이도는 그렇게 막 쉬워 보이지는 않다 이거죠. 하지만 독특한 모양이 나왔다. 약간 독특한 모양. 우리가 평소 때 알고 있는 부채꼴이나 정삼각형이나 뭐 이등변이나 또는 뭐 정사각형, 직사각형 그런 놈들이 아닌 거에 대한 넓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퍼즐이라 하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다음에 밑에다가 뭘 잡아놨냐 그러니까 자 OH 길이 물어왔으니까 OH 길이 사인 세타. 어차피 차수를 맞추셔야 되니까. 그래서 세타 절어 가니까 여기 1차 하나 있고 이쪽에 1차 하나 있고 이쪽에 1차 하나 있으니까 나머지 그냥 숫자만 쓰면 되겠네요. 분모 어차피 1 쓰시고 앞쪽에 남는 게 2분의 1 다시 곱하기 4 다시 빼기 또다시 2분의 1 다시 나오는 것이 얼마 하면 5분의 얼마 하면 10분의네요. 10분의 얼마 하면 7 하셔가지고 계산하시면 5분의 4 이렇게 나오는 문제다. 여기다가 50을 곱하시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심각한 상태의 도형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만 챙기시면 됩니다. 독특한 형태의 모양이 나왔을 때 뭐 해라? 퍼즐이다. 어차피 정적분간 넓이도 똑같아요. 어떤 곡선과 어떤 직선과 곡선들끼리 어떤 둘러싸인 부의 넓이를 찾을 때도 모양이 좀 더 이상하게 나올 때는 퍼즐처럼 생각하시는 게 그나마 좀 계산하기가 편리하다는 얘기 중에 하나. 그래서 여기다가 나중에 50을 곱하시게 되면 답은 40. 그래서 28번은 여기까지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그 다음 걸로 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 29번입니다. 29번을 한번 가보죠. 29번 문제. 자, 29번입니다. 이번에 이제 나왔던 29번인데 정답률이 12%입니다. 12%고 일단 이 문제 자체가 이게 보다 보면 평면 벡터에 관한 문제예요. 물론 이번 기백의 범위는 뭐 어차피 공간 벡터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평면 벡터의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고 나면 작년 수능의 느낌이 좀 있어요. 작년 수능의 느낌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설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설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이러한 설들도 있더라고요. 지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한번 수능이 연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혹시 났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문제를 세트를 2개씩 만든다. 사실 그거는 거짓말은 아니죠. 그건 사실은 참말입니다. 그러니까 29번도 2개, 30번도 2개, 21번도 2개 2개씩 만든다. 작년에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작년에 수능을 치고 나서 다시 이번에 6평을 치는데 작년에 만들어둔 문제들을 중에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냈다. 이러한 설도 있습니다. 설인 거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이게 6평이나 이런 9평 같은 걸 시험을 치고나면 분석들이 상당히 많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9번 문제가 평백인데 물론 9월 평가에 나오는 29번의 문제가 또다시 뭔지는 봐야 되겠는데 원래 수능이 29번이 평면 벡터일까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반반인 건 맞아요. 지금도. 물론 살짝 평백일 것이라고 예상한 적도 꽤 있긴 합니다. 내년부터는 기하라는 파트가 좀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특히 공간 벡터라는 파트가 이제 계속 사라집니다. 기하라는 파트는 살긴 살아있어요. 살긴 살아있지만 공간 벡터라는 부분이 좀 사라지니까 계속 평백을 내지 않을까. 수능을 출제하는 사람들은 자꾸 문제를 써먹어야 되니까 뭐 그런 말도 있던데 어차피 다 모두 다 설인 것 같고 일단은 문제에 좀 집중하려고 하죠.
일단 C가 Y 꼴 루트의 8 빼기 X죠. 일단 저기서부터 사람은 조금 괴롭혀요. 이게 반지름이 2루트인 1입니다. 2루트인 1의 윗부분인 거죠. 그 윗부분이 간 다음에 2부터 2루트 2까지 돼 있다, X가. 이때 위의 점 P에 대해서 OQ가 2고 POQ가 4분의 파이를 만족시키고 이때 직선 OP의 아랫부분에 있는 점을 Q라고 하자. 자, 위의 점 P에 대하여 OQ라는 놈이 2라 그랬고 POQ가 4분의 파입니다. P가 움직이잖아요. P가 움직이는데 그 점 P에 관해가지고 45도를 이루고 있는 Q, 2입니다. 거리가 2 되는 거. 그런 점들을 자꾸 찾으라는 건데 P가 움직이면서 어차피 Q도 움직인다는 얘기죠. 같이 쌍으로 움직입니다. 이때 점 P가 곡선 C 위로 움직일 때 OP 위로 움직이는 X와 OQ 위로 움직이는 Y에 대해서 이거 참 불편하죠. 3개나 더 해놨어요. 보는 순간 좀 짜증. 여기서 좀 사람을 좀 괴롭히는 것 같고 만족시키는 점 Z가 나타내는 영역에 대해서 그 뒤에 속하는 점 중에서 Y축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점을 R이라고 하자. 문제를 읽는데도 숨찹니다. 그리고 영역 뒤에 속하는 점 Z에 대해서 OR에다가 OZ의 내적의 최대 및 최소값을 합을 구해라. 끝내는 어떤 Z가 포함된 어떤 영역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리라는 얘기 중에 한 개고. 자, 일단은 시작 자체가 Y에다가 루트에다가 자 8 빼기 얼마 하면 X의 제곱이라 써놓으셨고 2보다 크나 같고 X가 얼마 하면 2루트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작 자체를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대부분 다 일단 원을 그리죠. 이렇게 원 그려 놓습니다. 이 자리가 어차피 2루트 2고 이쪽이 어차피 2루트 2. 그거 난 다음에 2부터 시작하니까 자 2 정도 요쯤에 돼요. 여기 2 정도 되는데 여기도 또다시 2. 이렇게 넣어주고 나니까 이 점 좌표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부분이 다 P가 있는 거예요. 자, 뭐 슬쩍 선 하나 넣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얘가 어차피 Y꼴 X가 되는 사실은 금방 알고 이쪽 자리가 4분의 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여기다가 점 P를 잡아내시면 자, Q란 놈이 얘가 45도를 이루는 거니까 이쪽으로 45도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45도 수도 있죠. 하지만 아래쪽에 있다 그랬으니까 지금 당장은 이쪽 자리가 얼마다? Q. 요건 조금 눈에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중에 한 개죠. 하지만 점 P가 움직일 때마다 점 P가 이렇게 움직이면 또다시 45도를 이루면서 길이가 이만큼 되는 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Q 또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P가 출발해서 이쪽 밑에까지 P가 왔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여기 왔다고 치시면 이만큼 잡아내시고 이 자리에 얼마 하면 4분의 파이 45도 잡아내고 똑같이 순서의 발을 툭 내리시게 되면 이쪽 자리가 누구 자리냐 하면 또다시 Q 자리가 되는 거죠. 자, 점 Q도 사실은 원운동을 하고 있죠. 점 P가 원운동을 하면서 점 Q 또한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이런 부분을 꼭 선을 끄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P가 원운동을 하니까 같이 Q도 원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OZ라는 놈 자체가 OP 벡터에다가 다시 하면 OX 벡터 플러스 OY 벡터. 이때 X라는 놈 자체는 P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말하고 Y라는 놈은 Q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말하는 거죠. 자, 얘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라 라는 것 중에 한 개입니다. 과연 어떤 모양이냐 하는 것 중에 한 개인데 자,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나누기 3으로 하는 것은 거의 뭐 미치지에 가까운 것 같고 사실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작 자체가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데 자, 이것도 문제를 보는 거나 어차피 기백이라는 것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그림을 그리는 게 좀 달라져요. 뭐 그린 순서가 달라진 거죠. 어차피 모양이 똑같아질 거니까. 요렇게 잡아가지고 이걸 1번 이걸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그리거나 또를 자 여기 2번 표시에 2번을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더해주거나 또는 얘랑 이거 3번 OP 더하기 OX를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OX를 해주거나 이거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평소 때 본인이 어떻게 보냐의 차이 중에 한 개인데 1번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요 남은 요걸 하거나 다음에 2번 OX 더하기 OY를 하고 난 다음에 OP를 더해주거나 또는 OP 더하기 OY를 하고 난 다음에 OX를 더해주거나 어쨌든 간에 지금 움직이는 건데 자 그러면 저는 1번을 먼저 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OP에다 OX를 더해놓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만큼이 OP 벡터예요. 이만큼 OP 벡터인데 OX라는 원이라 하면 여기 있는 놈이에요. OP 위에 있는 모든 점인 거죠. 이 모든 점을 이만큼 옮겨버린 거죠. 자, 변이와 똑같은 거죠. X축으로 이만큼의 Y축으로 이만큼 옮겨버린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냥 벡터 자체로 봤을 경우에 요만큼 그대로 옮겨준 거니까
첫 시작은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여기 얼마 하면 2 루트 2. 여기서 여기 있는 모든 점이 다 되는 거죠. 저렇게 나온 겁니다. 저렇게 1번으로 표시가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OY를 더해주라니까 빨간색 가겠습니다. 자, OQ인데 이쪽으로 가 있어요. 여기 가 있지만 여기는 모든 점을 다 더해주는 거잖아요. 아이고, 이거 제가 점을 다 찍을게요. 이렇게 다 더해주겠다. 그 말은 여기 점을 하나 잡은 애들을 이렇게 다 찍어주겠다는 거죠. 자, 표시하게 되면 제가 선을 끊는 부분도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들어갈 것이다. 이 길이 얼마큼? 2. 이게 되고 똑같이 여기도 쭉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오셔. 여기도 어차피 2. 이렇게 돼가지고 자, 끝내는 여기는 요 선을 쑥 이쪽으로 이만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을 시키면서 쑥 다 칠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 점을 찾아 놓은 상황이에요. 한 점만 가지고 찾은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이쪽 각은 당연히 이제 45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연역을 그림을 그릴 때 뭐 중간도 그려도 상관없지만 끝에를 바로 그려도 상관없겠죠. 끝부분 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또 똑같은 방식으로 가시게 되면 이쪽 부분이 어차피 2 루트 2가 쑥 될 것이고, 자, 이만큼 다 같이 왔잖아요. 이래야 된 것 중에 한 개인데 Q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 OQ가 있어요. 여기 OQ가 있는 거죠. 자, 이 벡터만큼 더해주면 돼요.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더해주는 거니까 요만큼을 더해주는 거니까 자, 한 점만 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 더해줬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여기 나온 요 선분 있죠. 요 2루트 2자의 선분 요를 그대로 밀어버리면 되죠. 그대로 같은 방향으로 밀고 다시 이쪽에도 그대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겠다. 이쪽 자리로 하면 45도가 되는 건 당연히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끝내는 이 짝대기를 어떻게 하겠다. 이쪽으로 쭉 밀어낸 겁니다. 끝내는 평행, 이 벡터에서의 평행 사변형법. 물론 붙이면 좀 뭐 그 말 붙이기 나름인데 그냥 벡터의 합이에요. 그냥. 벡터의 합인데 위에는 모든 점들을 다 해주겠다는 거죠. 작년 수능 29번이 이런 형태였어요. 물론 그 문제보다는 이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그 설이 아니면 두 문제 중에 이게 하나란 말인가? 이게 아니었던 게 천만다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고 뭐 굳이 하나 더 해보시겠다 그러면 이렇게 P를 잡아냈다고 치시면 또다시 이만큼 연시켜 난 다음에 다시 여기서 또다시 이 Q가 한 이 정도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내놓고 이렇게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잘 못 그리겠는데 이렇게 이제 그런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돼야지 뭐 이 부분 이런 부분 다 이렇게 다 되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P라는 놈의 움직임을 보면 P가 이렇게 원운동으로 쭉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안 끝점은 이렇게 쭉 돌으면서 원천을 챙기겠죠.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림이 오지 않으니까 슬쩍 지어놨다가 오게끔 그려버리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맞죠? 이렇게 정도. 그래서 자, 이쪽에는 이 평행 사변님의 요 꼭 지점이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끝내는 우리가 찾은 영역이라는 것이 이만큼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쪽 부분만큼이 들어가는 영역이다. 여기는 색칠을 이렇게 쭉쭉 하시면 되는 것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한 거는 1번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OY를 더해주는 형태로 갔습니다. 물론 2번을 먼저 하시고 나서 2번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OP를 더해줘도 상관없어요. 2번을 먼저 더해주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나는 O, Q하고 요만큼 다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평행사변 하나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제가 좀 한계가 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 나오는 요 녀석을 위쪽으로 옮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셔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요 끝에 거 먼저 가도 상관없는데 이거는 본인이 평소 때 벡터를 보는 어떤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하시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뭐 하나 만들어 놓고 쭉 밀어내는 느낌으로 간 거죠. 밀어내면서 그려내고 있는 그림이다. 자, 요 그림이 조금 더럽게 한데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이때 문제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여기에 영역에 들어가 있는 점들 중에서 X축에 가장 가까운 점을 R이라고 줬으니까 어느 누가 봐도 요 점이죠. 이 점 좌표 얼마 하면 2,2인데 잘 안 보이겠네요. 이 자리가 2,2. 이 점 좌표 얼마 하면 R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 상황인데 문제 찾으라는 것이 OR 벡터에다가 다시 OG 벡터 이 녀석의 내적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것 중에 한 개죠. 일단 최대값은 금방 찾아요. 이쪽 편에 OR 벡터가 있으니까 자 여기 들어가는 점들 잡아놓고 OZ 찾아놓고 난 다음에
내적이 최대가 되라니까 그러면 OR 벡터 연장 쭉 시켜놓고 최대가 되는 점은 당연히 이쪽 점이 되겠죠. 요때가 최대가 되겠죠. 제일 크게 정상시킬 수 있으니까. 그럼 얘를 그대로 내리시면 되고 쭉 내립시다. 쭉 내려내시게 되면 요쪽 길이가 2죠. 아까 이만큼 왔으니까 요 각은 얼마 하면 4분의 파이. 그럼 이쪽 길이가 루트 2 이래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2 루트 2에다가 다시 곱하기 얼마 하면 5 루트 2가 돼가지고 최대값은 20. 자, 최소값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최소값인 건데 그러면 여기가 OR 벡터니까 정상시킬 때 제일 작은 길이를 가지면 되니까 이 점과 같기는 해요. 이 점과 같기는 한데 이런 점들도 조금 고민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얘를 이렇게 수세말을 쭉 내려내시면 여기도 45도고 여기도 어차피 40도 직각이니까 여기도 어차피 45도가 됩니다. 이제 그림이 완전 호작질이 나버렸는데 여기도 45도, 이것도 45도, 이것도 45도. 그 말은 여기다 수세말을 쭉 내려지게 다 한 직선인 거예요. 그럼 최소가 되는 점은 요점 한 개인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요 점들이 다 되는 거죠. 요 선분에 있는 모든 점이 다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수직으로 되는 선이기 때문에 여기 45도, 이거 45도. 그럼 이제 뭐 됐죠. 그러면 2루트에다가 여기를 곱하시면 되니까 최소값은 2루트 2에다가 곱하기 2루트에다가 코사인 45니까 2네요. 2 하셔가지고 답을 하면 4루트 2. 그래서 두 개 합하게 했으니까 20 플러스 4루트 2다. 그림이 너무 호작질이 되는 상황인데 그냥 한 번만 내가 살짝 더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 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한 개고 이만큼 45도 그 다음에 선 하나 연결 다시 또다시 이만큼 다시 또다시 연결. 자,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자리 어차피 Q, 이 자리 어차피 Q, 이 자리 P, 여기 P 이래 된 것 중에 하나 그리고 난 다음에 빨간색 갈까요? 요만큼 오셔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밀어친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사각형. 그 다음에 이쪽 편에다 이렇게 오시고 난 다음에 요 벡터만큼 민 거니까 쑥 밀면서 오시면 되겠죠. 밀면서 오시면 되겠죠. 아이고 선 긋기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이만큼 잡아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피가 오는 동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고 우리가 찾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잡혀져 있다. 이만큼의 쭉 잡히는 중에 한 개죠. 안에는 색칠하지 않을게요. 이때 이 점 좌표가 뭐로 바뀌냐 하면 R로 바뀔 거고 내적이 최대면 최소를 물어봤으니까 최대가 되는 순간은 연결 쭉 시켜놓은 다음에 이 점일 때 바로 최대가 될 것이다. 요 벡터일 때 최대가 될 것이고 이 자리가 어차피 45도니까 수선의 발만 내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소화되는 점은 이 점이라고 예상은 하는데 수선의 발을 쭉 내리시게 되니까 이쪽 각이 어차피 45도가 되고 이쪽도 어차피 45도가 돼가지고 한 직선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점들이 다 뭐가 되겠다? 최소가 되는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어떤 점을 잡아내더라도 어차피 최소값은 다 똑같다.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고 이쪽 길이가 아까 2였고 2루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OP 더하기 OX 더하기 OY인데 제가 지금 방법을 이제 1번 위주로 많이 갔는데 2번을 먼저 하셔도 상관없고 3번을 하고 해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문제를 이거를 시험이 끝나고 나서 교실에 들어가서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뭐 무조건 이 방법이 제일 많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좀 다양성은 있었다. 본인이 보기 편한 대로 해석하시면 되는 것 중에 한 개고 진짜 작년 29가 너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처음에 말했던 그 설이 맞는지는 저도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9번은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2019년 6월 평가원 수학 강의 30번. 드디어 대망의 30번입니다. 근데 살짝 독특한 게 있을 겁니다. 갑자기 제가 티셔츠 색깔이 물론 비슷한 색이긴 하지만 살짝 바뀌었을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게 촬영을 하다가 시간 때문에 끊겨가지고 다음날 또다시 지금 이게 또다시 똑같은 말 또 하고 있네요. 30분만 지금 이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찍을 때 너무 길게 찍어가지고 좀 약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바람에 다시 재촬영입니다. 자, 30번 문제인데 정답률 6.9%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높은 편이죠. 저 정도 같으면 뭐 완전 어려웠다 말하기도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맞췄던 친구들을 이제 제가 직접 이렇게 한 번씩 이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맞췄냐고 물어봤는데 풀어서 맞춘 친구들도 꽤 많았지만 찍어서 맞춘 친구도 꽤 많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 30번을 찍어서 맞춘다. 그 능력은 대단한 것 같고 저희 학원에 찍신들이 꽤 많다. 그 찍신들이 원래 수능 치기 전에 30번에 대한 어떤 영감을 얻었을 때 우리는 그 영감을 물어보는 거죠. 얼마가 될 것이냐. 그렇다면 그들의 찍신들이 요구하는 어떤 답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답이 될 수도 있다는, 말하다 보니까 무슨 사기꾼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30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상수 AB에 대해서 함수 fx가 a에다가 x sin 3승 x에다가 플러스 b에다가 sin x 있다는 기함수입니다. 다음에 f 4분의 파이가 3루트이고 f 3분의 파이가 5루트 3이죠. a하고 b를 금방 찾을 수 있는 어떤 관계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y꼴 fx의 그래프하고 y꼴 t가 만나는 점의 x좌표, 요까지만 보더라도 사실 저러한 표현은 예전에 수능에서 21번에 한번 쓴 적이 있죠. y꼴 t하고 x하고 y꼴 t를 껐을 때 만나는 x좌표에 관한 이야기, 약간 역함수비리다 라고 느낌이 오면 제일 좋죠. y꼴 t 해가지고 나오는, 쌤 이게 함수 자체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그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부분적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y꼴 t를 껐을 경우에 맞는 x좌표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면 역함수비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만나는 점 x좌표 중 양수인 것부터 해서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모두 나열했을 때 n번째 숫자를 xn이라고 하자. 아이고, 배기 귀찮게 만들어놨네요. 그러나 점에 cn이라는 놈은 저렇게 조금 귀찮게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녀석을 1부터 얼마 하면 101까지 모두 다 합했는 것에 대한 값을 구하라 하고 난 다음에 약간의 양심이 있었는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양심보다는 더욱더 사람을 힘들게 만든 게 아닌가, 복잡하게 생긴 것처럼 생겼잖아요. 복잡하게. 이게 뭡니까? 갑자기 뭔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해놨다가 괜히 좀 사람을 하고 살짝 좀 더 힘들게 만드는 느낌이 있는데, 다시 앞쪽으로 오셔가지고 함수가 이래 되어 있으니까 시작을 해보죠. 자, fx라는 놈 자체가, 자, 시간상 조금 빨리 말해야 될 것 같아요. a에다 얼마 하면 sin 얼마 하면 3승 x, 다시 플러스 b에다 얼마 하면 sin 얼마 하면 x. 일단 대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f에다 얼마 하면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를 대입하시게 되면 3 얼마 하면 루트 2가 되고, f 얼마 하면 3분의 얼마 하면 파이가 얼마 하면 5루트 3이죠.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계산하시게 되면 a 값은 어차피 16이 되고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 순간 fx라는 놈의 함수는 16에다가 sin 얼마 하면 3승 x,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 얼마 하면 sin 얼마 하면 x,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 아래에 보면 그래프가 적혀져 있는데,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그래프를 봐도 살짝 느낌이 오긴 하지만 함수 자체가 지금 보시면 sin x에 sin x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자 여기다가 파이 빼기 x를 집어넣을게요. 파이 빼기 x를 집어넣으면 sin 파이 빼기 x는 어차피 sin x랑 똑같죠. 그래서 얘는 fx 어차피 같은 식이 되는 겁니다. x 이꼴 2분의 파이 대칭이다 라는 사실을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어차피 삼가함수니까 f에다가 2파이 빼기 x를 집어넣을게요. 2파이 빼기 x를 집어넣어 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2파이 빼기 x, 2파이 빼기 x. sin 2파이 빼기 x 같으면 마이너스 sin x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 하면 fx로 바뀌면서 얘는 f에다가 2분의 파이 빼기 x 더하기 얼마 하면 fx 이꼴 얼마 하면 빵. 자, 여기 나오는 요식 자체가 주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파이 콤마 제로 대칭이다 라는 사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로 바로 찾아내면 좋은데 이게 아니더라도 실제로 함수를 미분하셔가지고 그들의 모형을 찾다 보면 이거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사실 미분을 통해서 어떤 그래프의 형태를 좀 더 찾고 푸는 게 더 정확한 풀이긴 하나, 실전적으로 문제를 풀 때 위에 그래프가 밑에 그래프가 있으니까 대충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가셔도 사실은 상관없는 부분이죠. 답만 내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x 이꼴 2분의 파이 대칭에 파이 콤마 제로 대칭이다 라는 사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요? 그러니까 자, 0부터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2까지 나와 있고 이쪽 자리가 어차피 파이 콤마 제로고 파이 콤마 제로, 어차피 대칭이 될 거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쭉 가는 형태의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나오져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쪽 자리 얼마 하면 2분의 파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쪽 자리 얼마 하면 대입하시면 14가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 t 값이라는 놈이 1부터 해서 얼마 하면 14 사이만 집어넣겠다. 사실 이것만 보셔도 1부터 14까지인데 1의 위치가 조금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안 찾고 풀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실제로 적분의 범위를 보시면 3루트 2부터니까.
그런데 실제로 미분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는 이 극대값이 1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사실 1이 이쯤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확인 작업은 뭐야 하면 미분을 통해서 사실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답을 내는 데 있어서 좀 급하게 내기 위해서라면 사실은 확인조차 안 할 수도 있는 중에 한 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에서 말하는 것이 이렇게 티라놈을 그어 놨습니다. 이렇게 티라놈을 그어 놨을 때 만나는 점좌표들을 이쪽 부분을 얼마 하면 x1, 다음에 이쪽 부분을 얼마 하면 x2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한 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cn이라는 놈 자체가 나와요. 자, 3루트 2부터 해서 얼마 하면 5루트 2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f 프라임 얼마 하면 xn, 자 위에 얼마 하면 t에다가 다시 dt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잠시 좀 체크할 것 중에 한 개가 이 xn이라는 놈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t라는 놈 자체가 3루트부터 5루트인데 물론 1부터 14까지 봐도 사실 상관없고요. 일단 저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t가 이렇게 쑥 꺼질 때마다 계속 x좌표들이 사실은 생기죠. 그 말은 뭐냐 그러니까 여기에 특정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관련될 때마다 한 생기니까 아 얘가 움직일 때마다 얘도 어차피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도 하나의 변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이 뭐야 하면 C가 얼마 하면 n이 1부터인가요? n이 1부터 해서 101까지 얼마 하면 Cn의 값을 구하여라 하는 것 중에 한 개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가 시작인데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이냐 문제 중에 한 개고, 자, 요 문제는 조금 빨리 캐치하면 정말 빨리 풀 수도 사실은 있어요. 하지만 이게 30번이라는 어떤 이제 존재만으로도 주는 어떤 위압감 때문에 문제를 보는 순간 피해버릴 가능성이 더 높은 문제 중에 한 개였고 뭐해도 사실은 쉽지 않게 돼 있었죠. 자, 그럼 일단은 지금 나오는 것이 얘를 만났단 말이에요. 뭔가 n이 1부터 100까지 뭔가 더해주게 해놨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적분 문제들을 보면 어떤 시그마, 좀 약간 수열과 관련된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면 어떤 규칙성, 설마 1부터 100까지 모든 적분을 다 하지 않을 거니까 규칙성이 있을 것이라고 약간 믿어버리면 제일 좋고, 그런 의미에서 C1에다가 플러스 C2 두 개만 한번 더 해보자 이거죠. 두 개 더 해주니까 얼마 하면 3루트 2에다가 다시 5루트 2 이래 잡아내시면 F 프라임 얼마 하면 X1 분의 얼마 하면 t 플러스 얼마 하면 f 프라임 얼마 하면 x2 분의 얼마 하면 t dt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프를 잠깐 보면 f 프라임 x1하고 f 프라임 x2가 나오는데 다시 그림을 보시면 이쪽 자리가 x1이었죠. 이쪽 편의 기울기하고 이쪽 편의 기울기입니다.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2분의 파이 대칭이잖아요. 여기 대칭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 기울기와 이쪽 기울기는 부호가 반대죠. 그러면 그 순간 얘는 뭘로 바뀌냐 하면 마이너스 f 프라임의 x1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순간 얘가 뭘로 바뀌겠어요? 당연히 0이 되죠. 일단 요까지를 찾아버리면 문제는 이제부터는 급물살을 타는 거죠. 이때 C1 더하기 C2 더하기해서 또 가셔가지고 C101까지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C101이 될 거고, 함수는 지금 계속 대칭을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는 C1 값을 찾으면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끝내는 이 C1 찾기 게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C1이라는 놈이 누구였냐 그러니까 3루트 2에다가 다시 5루트 2에 다시 F 얼마 하면 프라임 얼마 하면 X1 분의 얼마 하면 T dt 이래 된 것 중에 한 개다. 앞쪽에 그림으로 왔다 갔다 그리면 좀 그 한에서 바로 때릴까요? 일단 일로 오죠. 그래도 이렇게 오시면 그러면 이제 3루트 2부터 해서 3루트 2부터 해가지고 5루트 3까지죠. 5루트 3까지. 5루트, 이거 3이었는데 제가 아까 잘못 썼네. 5루트 3. 5루트 3까지 나온 것 중에 한 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걸려내시면 이쪽 자리 어차피 4분의 파입니다. 다시 이만큼 걸려내니까 쭉 떨어내니까 이쪽 자리가 얼마 하면 이게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힌 것 중에 한 개인데 t라는 놈 자체가 여기 만들어내시면 이 자리가 어차피 x1 다시 이렇게 또 만들어내도 어차피 여기도 어차피 x1 t의 값이 변할 때마다 x1 값도 같이 변하고, 자, 그들의 관계식 자체라고 하는 것이 f 얼마 하면 x1이라는 조체가 뭐 나온다? t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를 그대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쯤 또다시 올게요. 그러면 f 얼마 하면 x1 자체가 얼마나 하면 t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거 어차피 이거 적분하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프라임 필요하죠. 양쪽을 미분하겠습니다. 양쪽을 미분을 하는데 누구에 관해서? x1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딱 정해져 있는 상수가 아닙니다. 변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때 f 프라임 얼마 하면 x1 다시 dx1이라는 놈 자체가 얼마 하면 dt가 될 것이고 식 자체가 변형이 되겠죠. 식을 변형을 시켜버리니까
자, 3루트 2, t가 3루트 2다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것이 4분의 파이. 다시 이쪽이 얼마 하면 3분의 파이로 바뀔 것이고 t라는 놈이 이거였으니까 f 얼마 하면 x1. 다시 이제 dx1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집어넣어주게 되면. 끝내는 이거 적분하는 문제인 거고 그래서 실제로 적분하시면 4분의 파이부터 해서 3분의 파이까지 16에다가 사인 얼마 하면 3승 x1 다시 마이너스 2에다 얼마 하면 사인 얼마 하면 x1 dx 이렇게 가시면 문제는 답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 때문에 또다시 뭔가 확 그려들었는데 실제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 빼기 3분의 19에다가 다시 플러스 얼마 하면 3분의 17 루트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제 수열을 가지고 두 개를 더한 후에 이 녀석의 대칭, 두 개의 대칭, 얘가 x 이꼴 2분의 파이 대칭이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규칙을 찾은 후에 답을 내셔도 되고 시작하자마자 이 식 자체가 c 얼마 적혀냐 하니까 cn 자체가 지금부터 시간 때문에 약간 애매한데 어느 정도 남았는지 알려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벌써 난리 났다고 하는데 이어서 이제 더 찍어버리면 자, 빨리 일단 얘기해 볼게요. 하다가 끊기면 끊기도록 하겠습니다. 3루트 2에다가 다시 5루트 3에다가 다시 f 프라임을 하면 xn 다시 분해를 하면 t에다가 다시 dt 이래 된 것 중에 한 개인데 자, 그림 자체를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것 중에 하나고 t라는 놈을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이때 만나는 점좌표를 이제 xn처럼 갖다 놓은 것 중에 한 개인데 물론 뭐 이쪽은 뭐 대충 제가 표시한 겁니다. 이래 만들어 놓으시면 얘를 제가 gt라고 줄 수가 있죠. 그 순간 f에다 얼마 하면 gt를 하시게 되면 다시 이거 어차피 t가 됩니다.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얘는 양쪽에 미분을 하시면 g'에다가 gt 다시 g't 하시게 되면 어차피 1이 될 것이고 이 식은 뭘로 바뀌냐 그러니까 이 식 자체는 3루트 2분의 얼마 하면 5루트 3 그래서 f 프라임 xn이니까 여기 어차피 xn이었잖아요. 이거 어차피 분의 1이니까 나온 결과가 t가 저거였죠. 그러면 이게 나온 게 t에다가 다시 g 프라임 t에다가 다시 dt 이렇게 식으로 바뀌어요. 자, 약간 센스가 있는 친구라면 얘가 바로 뭐다? 역함수 적분입니다. 역함수 적분이 되는 것 중에 한 개고 그러고 나면 이렇게 선 꺼 놓으시고 난 다음에 범위가 이만큼에서 2까지 나와 있는 거니까 여기서 어차피 요까지 여기 나온 요 적분에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요까지 적분을 가는 건데 t 값이 이렇게 움직일 때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요 너비가 될 건데요. 다시 얘는 감소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반대로 가서 적분 공간이 반대로 바뀌어요. 그럼 얘는 어차피 얘 두 개 더해주게 되면 얘가 s라면 얘는 빼기 s가 됩니다. 이쪽은 빼기 s. 자, 여기가 감소니까 적분간이 반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0 나오니까 찾는 것은 C1 값을 찾는 이쪽 부분을 찾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좀 더 길게 얘기하고 좀 더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라는 것은 항상 저에게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완전 저쪽에서 막 이거 하고 난리 났는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이렇게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구구절절 좀 더 다른 이야기보다는 오늘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얘기 좀 더 할 부분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편 치다고 되게 수고 많으셨고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번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꼭 다시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